안녕하세요. 부자노트의 최고. 나도 해야 돼? 해야죠.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노트의 최고. 플렉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플렉스님 이제 한 물건에 대해서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돼요? 사건 번호가 2023-104-190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좀 관심이 있는데 제가 조금 분석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정관 신도시에 있는 현진 에버빌 아파트네요. 네. 114동 1202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건물 면적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166제곱이에요. 166제곱. 네. 지금 입찰하러 가면 85제곱 이하는 매매 사업자 분들이 많아서 네. 경쟁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근데 85제곱 이상은 매매 사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하기가 부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분 10%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166제곱이면 85제곱 이상이죠. 네. 그래서 경쟁은 아마 조금 적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보면 정관 신도시인데 부산의 기장군이에요. 기장군. 네. 기장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신도시식으로 형성은 돼 있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입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85제곱 이상이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50평 이상이잖아요. 아마 실거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세 세팅 하실 분들 그런 분들 전세. 아니면 단기 매도 하실 분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보면 먼저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권리 분석하면 지금 2021년 8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죠. 보면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대요. 밑에 보면 소유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뭐 전입 신고돼 있고 임대차 관계는 없으면 본인들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대요.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볼게요. 본인하고 지금 세대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분은 지금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이 소유자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 안 하죠. 네.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고 그냥 시세 조사만 하시고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안전한 물건이라고. 네, 물건은 보이네요. 안전한 물건이에요. 먼저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위치 보면 초등학교 초품화네요. 그래도 초품화 끼고 있는 아파트고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커요. 최근 실거래 보면 2월 달에 8층 5억 9천 그리고 11층 6억 3천이에요. 가장 큰 평수 한번 보면 이 아파트에서 197제곱 107동이랑 114동만 큰 평수는 이 두 동만 있어요. 이 두 동 한번 비교해보면 어느 동이 더 좋아 보이죠? 107동이 아무래도 학교가 가까워서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보면 107동은 고층이라고 해도 앞에 단지 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뷰가 다 막혀 있고 네. 학교는 가까운 게 장점이지만 114동은 앞에 공원까지 되게 뻥뷰죠. 뻥뷰. 또 물건이 고층이다 보니까 또 뷰가 네. 중요하겠네요. 15층 중에 12층이라 층도 아주 좋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107동보다는 114동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앞에 천뷰도 나오고 공원 뷰도 있고 동도 좋고 층도 좋은 물건이에요. 전세랑 매매 시세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전세는 지금 저층이 4억부터 나와 있고 고층은 5억까지. 금액 차이가 꽤 있네요. 예, 꽤 있어요. 좀 뷰가 되게 중요한 뷰도 아파트. 뷰도 중요하죠. 뷰도 중요하지만 많이 나요. 지금 107동에 5억 5천이에요. 4층이 114동은 5억 8천 중간층. 근데 세안고 매매죠. 지금 매매 시세는 뭐 6억 이상까지 쭉 있어요. 5억 5천부터 6억 이상까지. 전세는 4억부터 5억까지 있지만 실거래를 한번 볼게요. 네. 전세 실거래는 최근에 7층이 4억 천이에요. 4억 초반. 그래서 아마 4억 2천, 3천 요 정도는 충분히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층수가 좋은 게 조금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층수도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평수가 크니까 나중에 이제 매도할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도 안 좋고 층도 안 좋다? 그럼 매도할 때 정말 내세울 거는 가격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동도 좋고 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2년 정도 보유하고
매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부산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번 연도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줄거든요. 2년 후면 2026년이잖아요. 네. 그때는 아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 기장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년 뒤에 매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4년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한 2년 후에 매도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단 싸게만 잡으면 지금 시세보다 1억 이상은 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형 평수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어요. 근데 이거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경매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매도 하나 있죠. 그러게요. 제가 보다가 공매에도 같은 물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매도 한번 찍어보니까 같은 물건이 있어요. 만약에 공매도 낙찰을 받았고 경매도 낙찰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야 되죠? 먼저 낙찰받은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이것도 이제 공매, 경매 물건을 같은 물건인데 최고가 매수인이 각각 있다. 그러면 낙찰자가 어느 누가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무조건 소유권은 둘 중에 누가 빨리 낙찰을 받고 늦게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잔금을 먼저 치는 사람이 소유권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높은 금액을 쓴 분이 아니라 네. 잔금을 먼저 치르신 잔금 분이 먼저. 낙찰자가 네. 된다. 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경매랑 공매는 원칙적으로 다르게 이제 분류가 돼요. 공매는 보면 이번 주 지금 입찰이에요. 네. 오늘까지 입찰 기일이고 최저가가. 최저가가 4억 6,400이라서 낙찰 받아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공매로 낙찰을 이번 주에 안 받는다. 네. 그러면 다음 주 27일부터 29일까지 입찰이에요. 다음 주에는 최저가가 3억 9,700. 가격적으로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유찰이 된다. 그럼 다음 주는 무조건 입찰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는 지금 5월달에 입찰이죠. 네. 경매는 6월 10일이에요. 경매는 매각 결정이 낙찰 받고 2주 지나야지 우리가 잔금을 낼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공매가 매각 결정이 더 빨랐거든요. 더 네. 빨랐는데 지금 조금 늘어났어요. 일주일이 늘어났는데 보면 수요일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날 개찰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2주까지는 안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랑 공매랑 같은 날에 낙찰을 받았다? 네. 그래도 공매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은 며칠 더 빨리 낼 수가 있어요. 공매로 이 물건 진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얘는 무조건 공매로 먼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매로 이거를 진입했는데 낙찰 받아보니까 내가 낙찰을 세게 받았거나 좀 잘못 받았다 생각이 들면 네. 경매로도 낙찰을 받아야죠. 같이 나온 물건이잖아요. 근데 네. 공매가 매각 기일이 먼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로 낙찰 받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 받았다 그러면 경매로 다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먼저 잔금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 경매로 낙찰 받은 걸 먼저 잔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공매는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네. 보증금.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거를 다음 주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경매도 누군가는 6월 10일 날 와서 낙찰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잔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야 돼요. 빨리 내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잔금을 내가 빨리 내기 싫어. 그러면 보증금 여유만 있으면 얘도 낙찰 받고 그리고 공매도. 예, 공매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경매는 입찰자도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때문에 경매도 그냥 같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기일 다 와서 공매 잔금을 그때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매 공매 물건이 같이 나왔을 때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그럼요. 방법이 그것도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만약에 공매를 낙찰 받았어요. 네. 공매를 낙찰 받았는데 그리고 경매도 내가 낙찰 받았어. 네. 근데 공매랑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지금 얘는 임차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명도를 해야 되죠. 명도 예. 부분이 예. 제일 근데- 다른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공매도 내가 낙찰 받았는데 경매도 뭐 비슷한 금액대에 낙찰을 받았어. 네. 그러고 나서 명도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안 나가. 안 나가면 공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돼요. 그 시간.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우리 은행 대출 이자대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명도를 하는 도중에 소유자가 너무 완강하다. 그러면 경매로 잔금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6월 10일이잖아요. 경매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유찰이 되면 다음 주에 입찰을 하고 그러고 입찰한 다음에 6월 10일 전에 한번 가서 채무자를 만나보는 거. 먼저. 예,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만나보면 그래도 이게 명도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자를 먼저 만나보고 그리고 명도가 쉽지 않겠다 싶으면 경매도 가서 입찰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지도만 봐도 보면 지금 초품화죠. 네. 초품화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돼 있고 상권을 봐도 아파트 단지 바로 근처에 상권이 이렇게 다 네. 형성이 잘 돼 있죠. 그냥 지도만 대충 봐도 살기는 괜찮아 보이죠. 네. 실거주 하는 것도 만족도가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학원관을 한번 봐도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형성이 돼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학원가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신도시라 뭐 상권이나 입지 좋아 보이네요. 상권이나 입지 이런 것들은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직 임장 안 가셨죠? 아직 안 가봤습니다. 플렉스님 제가 네. 추후에 임장을 갈 건데 네. 임장 가서 조사해야 할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장 가서 할 거는 일단 지금 보면 관리비 미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어느 정도 미납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꼭 물어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 공용관리비만 네. 우리가 인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변의 부동산도 방문하실 때 네. 지금 보면 이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부동산도 있고 옆에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부동산도 있고 네. 뭐 한 블럭 지나서 있는 부동산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도 한 군데 가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동산은 이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옆으로 떨어진 아파트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붙어있는 부동산들만 가지 말고 네. 떨어져 있는 부동산도 꼭 한 3군데 정도 방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전세 세팅을 할 거잖아요. 아이들 키운다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키우면 여기가 살만한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만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렉스님 부동산 가서 어떤 걸 여쭤봐야 하나요? 지금 부동산 가서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이거 지금 보면 매각길도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웬만해서 이분이 경매 때문에 왔는지 진짜 매수를 하러 왔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갔는데 부산말도 안 쓰고 타지 사람이 와서 이거를 매수한다고 하면 경매 때문에 온 게 티 나요. 네. 티 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차피 전세 세팅을 할 거니까 네. 부동산에서도 그 생각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경매 때문에 왔다 하고 금매 물건도 보고 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매물이 저렴하면 경매 말고도 금매로도 생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플렉스님 오늘 물건 분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제가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그때 또 들고 올 테니까 그때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자노트의 최고였습니다. 플렉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